예, KFM 스페셜. 오늘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회담 이후 변화된 남북 관계와 북미 협상 분위기, 그리고 또 중국 등 국제사회 기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의 정치부 김혜령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부터 북미 회담까지 숨가쁜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뭐 당시에도 여러 우려들이 있었습니다만 회담 이후에 그에 따른 이제 약속이 잘 이행될 수 있을지 이런 관심이 모아졌는데 남북미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 이 정전협정 체결 65년 내일이잖아요. 네. 예, 또 다른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북한과 관련된 뉴스들이 이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종전선언 이게 지금 연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그게 제일 큰 관심 아닌가요?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남북 정상 간의 목표가 실현되는 것이 커다란 관심거리인데요. 예. 하지만 실질적인 교전 행위가 끝나고도 65년간 법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비정상적 그 정전 체제를 끝내는 평화협정 발효는 북한의 비핵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바로 어제 우리 정부가 8월 남북미 그리고 중국 이렇게 4개 나라가 함께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조기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내용을 국회 외통위에서 밝혔는데요. 최근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미션이 종전선언이었는가라는 이런 질문에 구체적 답변은 피하면서도 이 종전선언 문제는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의 주제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우리 측은 이제 종전선언을 좀 판문점 선언도 있었고요. 연내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해도 근데 이제 미국이 비핵화 조치를 깔고서 협상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최근 강조하는 그 종전선언은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뭐 여러 차례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어제 그 외통위 회의에서도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종전선언이 되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과연 무엇을 담보받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강 장관은 이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종전선언은 비핵화 대화를 계속 견인해 나가기 위한 신뢰 구축, 선의의 조치라는 정치적 선언의 성격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이 종전선언이 비핵화 초점을 흐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 정부의 입장이 좀 불안하다, 불분명하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이런 예. 이유로 인해서 이 정부가 종전선언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그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협정 체결까지는 이제 뭐 단계가 쉽지 않은 여정이기 때문에 협상의 출발점이나 초기 단계에 일단 전쟁을 끝내는 이런 정치적 선언을 해보자. 그것을 시작점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인 것 같은데 뭐가 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가 이제 비핵화 조치 등과 맞물려서 북미 갈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북한은 이에 적극적입니다만 미국은 지금 매우 신중한 편이고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을 했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이행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지난 24일에 나왔는데요. 어제는 그 폐기한 미사일 시설이 더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환상적인 만남을 가졌고 매우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창리 외에 또 다른 탄도미사일 시설 폐기 장소가 평양 인근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평양 근처의 그 자동차 공장의 위성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난달 30일에 촬영한 사진에는 공장 옆에 그 30m 높이의 구조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닷새 전에 그 촬영된 사진에서 보면은요, 이 구조물이 지난해 11월 발사된 그 화성 15형, 즉 미국 동부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조립했던 시설로 알려졌습니다. 이 닷새 전에 촬영된 사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입니다. 말서 동창리 일대, 동창리에는 중요한 그 시설물 2개가 있는데요. 이제 그 전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고 20날 이제 다시 찍어보니까 이제 사실상 지금 기초만 엔진 시험대 같은 경우에는 기초만 남긴 채 완전히 지금 철거된 게 관측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그 광명성 4호 북한 말로 하면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 그 부분도 일부분 지금
이렇게 해체하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죠. 과거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비교해서 군대에서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종전선언의 미온적인 미국을 향해서 북한이 연일 강경한 어조로 불만을 쏟아내면서도 실제 그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 해체라는 행동을 하나둘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약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결국 미국을 향해서 종전선언을 서두르라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이 아닐까라고도 보입니다. 이번에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핵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현재의 북한이 핵시설 또는 핵물질을 생산하는 시설, 그리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또는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 이런 현재 핵과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의 조치가 나오는 그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그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미국인들이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ICBM급 탄도미사일의 엔진 시험장. 그 엔진 시험장 곧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말하는 인공위성이죠. 한 50m의 지금 인공위성 발사대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철거는 안 됐습니다. 그 주변 시설들이 철거되고 있는. 이건 역시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그 북한의 초기 조치로서의 물론 북한에 대해서 미국 계속 압박을 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초기 조치로서의 북한 행동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그 환영할 만한 그런 조치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표현들을 썼는데. 예. 북미 협상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으로부터 지금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즈음에 북한이 이제 이 발사 시설을 해체를 하면서 슬쩍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선물을 좀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슬쩍 내려놓은 것 같고 명분을 좀 준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도 압박을 이어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실제로 북한의 어제 노동신문을 보면은 종전선언 채택은 북미 간의 신뢰성을 위한 필수적 요구다. 이러면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북미 간의 그 삿바 싸움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 어제 하루만이 아니고요. 사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매체를 통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미국은 신중론을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1년 전에 그 당시에 조지 W 부시 행정부였는데요. 이때 그 평화협정과 분리를 해서 이 비핵화 전에 종전선언을 하는데 난색을 표했었는데 이때와 굉장히 비슷한 양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을 거론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미 행정부의 태도가 이렇게 돌아선 것에는 첫 번째로 그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북한에 대한 그 양보로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보면은 그 대북 군사 옵션 포기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현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정책실장의 말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의 뭐 시기, 장소, 내용, 그다음에 참여의 주체 이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면 북한에서 그 뒤에 이게 비핵화를 안 하거나 또는 나쁜 짓을 좀 하더라도 종전선언을 한 상태에서 군사적 옵션을 고려할 수가 없어요. 종전선언을 했는데 전략자산을 전개할 수 있습니까? 종전선언을 했는데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위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 가장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민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미국의 시각이 아닌가 싶은데 뭐 종전선언 한다고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멀쩡하던 한미 FTA도 다시 바꾸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대응 전략은 다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요. 일각에서 지금 내일 이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가지고 북한이 미군유에 이 55구를 송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바로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내일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서 유엔군 사령부가 보낸 나무상자 50여 개를 최근에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북한 측이 이 함에 그 유해를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미군 네. 수송기가 내일 직접 원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미국은 군 수송기를 원산 갈마 비행장으로 보내서 북한으로부터 유해를 돌려받고요. 오산 미군 공군기지로 신속하게 이송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그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예. 그러나 이 비핵화가 우선이다라는 미국의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또 지배적입니다. 예. 앞서 나온 이 8월 남북미 중 4자 종전선언, 이 당초에는 이제 9월 남북미 3자 선언에 무게가 실렸었는데 8월로 앞당겨진 점, 그리고 중국이 참여한다는 내용, 요거에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런데 강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 중국과도 애당초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예. 한반도 영향력 약화를 우려한 중국이 그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이자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으로서 계속 마땅한 역할을 하겠다는 데 따른 입김이 작용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예. 중국은 한반도 질서의 그 급격한 현상 변경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북미 협상의 속도를 적절하게 제어를 하면서 한반도 논의를 자신의 주도로 끌고 가려는 그런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중국이 최근 들어서 안보와 경제 양쪽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북한과의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이제 몇 번 했었고요. 시진핑 주석도 9월이나 10월쯤에 북한을 답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당분간 이 북중 밀착 행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게 또 미중 무역 전쟁이란 말이죠. 이것도 지금 북핵 게임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서 중국의 굴복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은 또 북한을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서 미국에 대항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배경들이 북한이 우리에게 중국의 참여를 요청하게 했고요. 우리로서도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조야에서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북 군사 옵션 포기를 뜻하는 종전선언의 우려나 저항이 상당하다고 하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의 정치적 부담과 책임을 중국과 이렇게 나누는 것도 불리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또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예. 현재 남, 북, 미 그리고 중국 외교장관이 모이는 다음 달 초 그 싱가포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있습니다. ARF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4자 간 실무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연내 종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데 그 얘기는 뒤에 좀 다시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남북회담 이후에 나왔던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경제 협의도 있었는데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남북이 이 내달 20일에서 26일 사이로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후보자 가족의 생사 확인 결과가 담긴 그 회보서를 교환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판문점에서 적십자 접촉을 통해서 회보서를 교환했습니다. 북측은 회보서 교환 과정에서 최근에 그 선전 매체를 통해서 제기했던 탈북 종업원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대한적십자사는 북측에 의뢰했던 이산상봉 후보자 200명 가족에 대한 생사 확인 결과를 조선 적십자회에 전달을 했고요. 또 남측에 의뢰했던 이산상봉 후보자 250명 가족에 대한 생사 확인 결과도 전달받았습니다. 한국적십자회는 그 생사 확인 결과를 검토한 뒤에 상봉 후보자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요. 직계 가족 우선 원칙에 따라서 최종 상봉 대상자 10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양측은 최종 확정된 남북 간 100명씩의 상봉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다음 달 4일 이것을 교환하게 됩니다. 예. 지금 그런데 개성공단 내에 지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현재 개보수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이제 남측 인원이 상주하는데 꼭 필요한 물품들이 적지 않을 텐데 그때 우리 측이 이제 물품들을 제공을 하면은 이게 대북 제재에 걸릴 소지가 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직접 그 송전이 중단되면서 현재 뭐 발전기를 가져다가 전기도 만들어야 하고요. 예. 또 뭐 기름도 또 들어가야 하고요. 예, 예.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네.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대북 유류 공급 한도의 그 제약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상주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위한 또 상주 인력들을 위해서 뭐 생활용수라든지 뭐 이런 정수시설을 보수하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것도 역시 그 대북 제재로 인해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이 금강산 면회소 재가동에도 이것들이 그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서 지금 어떻게 이 상황들을 좀 예. 이어갈 근데 수 있을지 인도적인 걱정이 됩니다. 부분은 좀 뭐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한 그런 사례들이 대거 좀 있었다 보니까 미국이나 다른 국제사회들도 뭐 대북 제재에 있어서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해제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굉장히 강경합니다. 얼마 전에 우선 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유엔 안보리에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예.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달 초 세 번째로 북한에 갔을 때 9시간에 걸친 회담에서도 핵무기 목록과 비핵화 시간표 또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파괴와 같은 정상회담 약속의 이행을 북한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북한이 올해 들어서 5달 동안 89차례나 선박 간 그 환적을 통해서 석유를 밀반입한 그런 정황이 드러났고요. 예. 석탄을 밀 수출하기도 해서 제재 위반 사례가 적발이 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재가 이행되지 않을 때 성공적인 북한의 비핵화 전망은 낮아집니다. 현재 북한은 불법적으로 석유 제품을 밀반입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주도해온 헤일리 유엔 대사는 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미국은 어제 북한에 대한 모든 추가 석유 정제품 선적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막았습니다. 네, 북한 비핵화의 그 선량한 조력자가 되달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예. 앞서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강경화 외교장관도 충실하게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강 장관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제재는 유지가 돼야 된다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큰 공감이 있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일단 뭐 약속 지켜라 이제 요구를 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금수 추진을 요구한 거 이거 사실상 이의를 제기를 했다고요. 이게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동을 걸었다고 하던데 국제사회 입장이 참 첨예한 것 같아요. 네, 북한의 비핵화를 겨냥해서 대북 압력 유지를 바라는 미국과 이 제재 완화에 긍정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차이를 거듭 확인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석유 정제품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대북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북한이 공해에서 그 환적 등을 통해서 밀수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유엔 제재위가 신속하게 북한의 제재 위반을 공표하고 이 대북 정제유 수출을 중단시키도록 유엔 회원국에 통제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보리 이사국이 다음 달 19일까지 어떤 그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 미국 주장대로 유엔 회원국의 관련 통지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예, 상황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 이산가족 상봉 등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안별로 이게 미국 정부 또 유엔 대북제재위와 협의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 논의 과정에 시간도 좀 걸리고 또 이게 또 불필요한 오해도 생길 것 같고 어떤가요? 네, 사실 남북 양측이 최근 열린 뭐 산림 녹화나 뭐 철도 연결 회담에서 공동조사 이외에는 진전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도 아마 이런 사정들이 반영됐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정부는 좀 더 유엔이 유연성을 좀 발휘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교류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를 위해 사용되는 물자에 대해서는 유엔의 면제 필요성을 달라 이런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남북 양측이 지난 20일이잖아요. 동해선 철도 연결 구간 중에 그 북측 구간에 대해서 공동 점검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소식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상태라고 보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통일부 당국자는 감호역과 3일포역, 금강산 청년역을 점검을 했고 노반, 궤도 등 전반적인 시설 상태는 양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24일에는 경의도 철도 연결 구간 중에 경의선 철도 연결 구간 중에 북측 구간 개성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의 구간도 공동 점검을 했습니다. 남북은 이 결과를 토대로 역사 주변 공사와 신호 통신 개설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이 기대하고 우려하고 있는 연내 종전 가능성 어떤가요? 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깨지지 않는 한 살아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로 판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교한 형태의 각본을 맞춰서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더불어서 북미 간 접점 찾기에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도 요구되고 있는데요. 예. 다음 달 초에 그 ARF 외교 무대를 통해서 남북미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된다면 의외의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9월 유엔 총회 계기에 이제 한국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그런 역사적 장면이 좀 연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까지 보도국 정치부의 김혜령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